HBC 한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평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소멸 대응 한평교육 100년 발전 방안에 답하다 한평군수선거 예비후보 초청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소멸 대응 한평교육 100년 발전 방안에 답하다 프로에 참석해 주신 모든 후보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소멸과 한평 교육에 관하여 모두 4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후보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평 교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국민께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평구민 여러분, 한평군수 예비후보 이상익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군수로 재임하면서 공약 이행률 80.2%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예산 5천억 시대를 조기 달성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또한 대기업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확정시켰습니다.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투자와 더불어 2,2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떠나던 한평에서 일자리를 찾아 한평에 찾아오는 그런 변모를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한평에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한평 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시간을 주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익이 반드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일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평 국민 여러분. 한평군수 예비후보 김유성입니다. 한평이 경제만 낙후된 곳이 아니라 교육도 굉장히 낙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평군 경제도 발전시키고 낙후된 곳을 다른 타군에 비해서 더 월등하게 앞설 정도로 바꾸지만은 교육도 인구 유입이 너무 유출이 많이 되고 교육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도 활성화시켜서 말 그대로 한평에 신흥 명문이 탄생했다. 명문고등학교든지 명문대학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교육에 활성화시켜서 한평이 정말로 교육 메카다 할 정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평 군수 예비후보 김경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 소멸 대응 한평교육 100년 발전 방안에 답하다에 출연해서 국민 여러분께 교육에 대한 소신을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군수 후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마을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평도 한평 교육을 위해 주민들이 나서서 민간 거버넌스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오늘 이 대담이 후보자 간 토론회를 개최되었다 한다면 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을 통해서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제가 경제기업원 재경부에 근무한 경험으로 예산을 유치해서 공장도 또 여러분이 병원도 다양하게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저 윤석주가
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한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평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을 잘 모시고 걱정하지 않는 정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폭력, 고소, 고발, 비방 뭐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선거 과정이나 정치 현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후보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또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한편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의 난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토론에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토론회라든지 또 이런 방송을 해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토론이나 어떤 이 방송이 자꾸 활용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돼서 지역의 어떤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든다면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또 극복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이 바로 주인이고 정치인들은 종입니다. 종이 주인들에게 눈치를 보게 하고 또 주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족함 잘 메우고 저희 지금 일선에 나서 있는 모든 후보들이 새로운 정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방 소멸 지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고 특히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하여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회 근무한 경험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제가 경제기획원 재경부에 근무한 경험으로 예산을 유치해서 공장도 또 여러분이 병원도 다양하게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저 윤석주가 해낼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 산단이 있는 지역은 인구가 20만입니다. 다행히 우리 한평은 빅그린 국가 산단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어른들이 장기적으로 살 수 있고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곳은 그러한 국가 배후 도시이거나 국가 산단 배후 도시이거나 국가 산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펴고 시행을 해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드는 게 우선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 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지금 한평에 어르신 인구 대비 20대에서 40대 여성 인구가 10분의 1도 이제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엄청나게 감소의 기로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소멸기가 고위험 지역이라는 표현으로까지 이제 한평 지역을 평가를 하는데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사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지금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인 부분에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빅그린 국가산단에 지금 광주형 일자리 GGM 공장에 어떤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이제 금호 타이어 2,500여 분의 어떤 이 노동자분들이 오시고 또 협력 업체에 관련한 그런 분들이 이제 산단에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분들로 대상을 한 배후도시 전원형 어떤 주거 환경을 굉장히 뭔가 좀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춘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어떤 전원형 공동주택을 만들므로써 거기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제 저는 이 중심지, 한평읍의 중심지 개발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옛날 한평의 어떤 이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가지고 잘 복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해서 어떤 구중심지 활성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곤충 엑스포 이 지역에 뭔가 좀 어떤 뉴타운 한평의 새로운 모습에 지금 광주에서 고속도로로 15분, 2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거 환경의 어떤 이 주거 단지를 만들면 저는 그것도 인구 유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평만 바닷가를 잘 개발을 하고 또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어떤 그 SOC를 확충한다면 그곳에도 얼마든지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방금 질문해 주신 핵심인 청년들의 유입, 저는 청년 기본소득을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평의 청년들이 와서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업생산 기술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땅이며 기술이며 교육이며 정착이며 주거 뭐 다양한 모든 부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기농기촌하는데 청년들이 또 여러 가지 창업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온 힘을 다해서 유입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형태의 조직을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서 민, 관, 학, 또 청년, 또 뭐 어떤 그 단체, 다양한 이런 어떤 그 지혜를 짜가지고 꼭 청년들이 한 평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일자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지 이 문제고, 그 다음은 이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좋은 일자리, 이제 뭐 금호 타이어가 뭐 한 평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런 2,200명 입주했으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좀 준비가 돼 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도시계획이라든가 뭐 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거의 이분들은 여기에서 출퇴근만 하지 전부 강주로 가곤 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응급사항이 벌어져 있더라도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무한 영광을 찾게 되고 좀 더 위급한 상황에서는 강주를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한평에도 이런 종합병원만 가지고 운영의 한계가 있다 한다면 노인 요양병원과 연계해서 그런 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하지 않냐. 그리고 이 문화예술 쪽에 있어서도 제가 군수를 하면서 미술관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건립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여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특히 청년들은 이 문화예술로 인한 어떤 끼를 발산하고 또 여기에서 그런 어떤 뭐랄까 미래의 어떤 꿈나무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문화예술회관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평이 떠나지 않고 유입되기 위해서는 한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나비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2008년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한다면 그 이후로는 이게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지금 곤충으로 식량 그리고 이 가축들의 사료, 의약품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그동안 좀 소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한다 한다면 한평이 세계 곤충 산업의 메카 그리고 연구소 이런 기능까지도 다 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한평군에 인구가 3만 1천 조금 넘던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평이 다른 군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굉장히 인구 유출이라든가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평군에 큰 병원이 있고 초현대식 진짜 좋은 병원이 있다라면 또 좋은 학교가 있다라면 좋은 교육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냐 자동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평군 향교 쪽에다가 초현대식 종합병원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건 국책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한평군에 계시는 분들도 그 병원을 타군에서도 이 병원은 너무나 좋다. 너무나 시설 잘 되고 초현대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그 의료시설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라면 서울 정도다. 그럴 정도로 해서 결국은 뭐 무안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목포에서 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고 특히 중고등학교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명문으로 다 많이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이쪽으로 와서 온다든가 그러지
아니, 학교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학교가 뭐 그렇게 명문이 아니고 뭐 병원도 별로 없고 이러면 인구가 절대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또 뭐 대학이든지 병원을 유대관계 맺어서 굉장히 한평을 활성화 한번 시켜보도록 노력하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한평군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인구 3만이 곧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온 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환경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빅그린 산단에 이전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빅그린 산단 인근에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을 이전을 알려하고 주거단지가 입주하면 올해읍으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이상익이 금호타이어 조기 이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에 강조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에 교육 환경 여건도 제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과 문화예술 시설도 새롭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만 창출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하여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한 후보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제가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이 시설이 좋고 병원이 제대로 있고 학교가 좋다면 어떻게 해서 전남 인구가 빠져나가겠느냐? 전남으로 다 못할 것이다. 그분 말씀이 제가 내리야 딱 10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병원 이것이 초현대 시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는 그럽니다. 중고등학교는 이곳 한평에 있는 중고등학교 기숙사 시설을 완벽히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기숙사보다는 더 좋아야 됩니다. 나쁘면 이리 올 일이 없죠. 도시에 있는 기숙사보다도 문화적인 공간, 교육적인 공간이 아주 정부 지원하에 시스템이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완벽히 확보되어야만이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내 자식을 맡길 수 있겠다, 이 학교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주 여건에 있어서는 저는 먼저 우리 한평에서도 지금 많은 이 아파트 주거가 좀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안으로 영광으로 나중에 혁신도시로 광주로 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좀 대단히 최소한의 3만 평 이상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평에도 좀 그 브랜드가 있는 뭐 차이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한평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읍면에 사시는 분들도 요즘은 교육 때문에 또 뭐 그 복지 때문에 여기 한평에 읍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선 그런 읍내 정주 여건도 좀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빅그린 산단과 연계한 제가 2009년에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빨리 도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신도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강산, 장성 3서 3개 동화, 그다음 고창의 일부 아마 연강은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면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다음 한평 일부 이렇게 해서 최소한 5만 신도시를 만들게 된다 한다면 제가 봐도 정주 여건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또 펜션 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한평만을 중심으로 또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한평에 또 큰 저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아주 뷰가 좋은 데가 있어요. 전망이. 이런 데는 펜션 단지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외부 사람들이 이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고 또 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우선은 한평에서 골프고 오리아의 보건고등학교를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때 만들고 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명문 학교도 육성을 하지만은 이 사람의 뇌 구조는 아주 그 왼쪽 뇌, 오른쪽 뇌, 그 어디가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 또 공부보다는 자기 재능을 살려주는 이런 어떤 교육. 그래서 더 특성화 고등학교를 늘려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편 같으면 골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있으니까 대학까지. 그래서 한평에 오면 어떤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이 골프를 접할 수 있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평 천지 한우 산업특구지만은 소를 키워서 그냥 전부 우리는 뭐 우시장에다 팔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육가공이 이루어지는 육가공 전문 학교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셰프 뭐 주방장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자격증이 지금 없는 시대인데 우리 이런 학교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학교들을 구상한다 하다 보면 앞으로 굉장히 이 폐교 활용 방안이라든가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계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구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뚫고 건물만 짓는다고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어와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함께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 이상익은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상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였고 한평읍 도저히 재생사업과 상하수도 보급률을 더욱 확장하여 한평읍 신강면 농촌중지 활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거점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제가 재선을 한다면 중단 없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익은 재직 기간 동안 월급 전액을 인재 양성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한평 출신 아이들이 돈이 없어 못 배우는 이러한 서름이 없도록 100억을 목표로 인재 양성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평에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한평 골프고에는 한평 출신 학생들이 없습니다. 골프고라는 특성화 고등학교까지는 있는데 골프고를 다니려면 가정에서 뒷바라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선된다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골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학교만 골프 고등학교지 학생 중에 한평 학생이 없다는 것은 처음 골프로 세운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세계를 제패하여 한평을 빌낸 한평 골프고의 명성에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저소득 자녀들이나 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저는 특별한 이용시설이나 방과 후 활동을 위하여 이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원 택시 제도를 전격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는 일이라면 늘 열린 마음으로 지역의 학부모님, 사회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5대양 6대주를 전 세계를 외교 협상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으로 방을 각각 집을 만들어서 방 하나에는 테레비, 냉장고, 온갖 문화시설을 갖추어 주고 가운데는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님하고 계셔가지고
통유리 안에 계시면서 의자만 돌리면 1번 방 할머니, 2번 방 할아버지, 3번 방 할머니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자만 뱅뱅 돌리면서 360도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고독사도 방지하고 복지도 되고 건강관리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문 뒤에는 텃밭을 마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줄 수 있는 방울토마토, 물오이, 여러 가지 가지, 여러 가지 농촌에서 콩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또 그런 노동을 함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늙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저는 남들하고 일을 할 때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앞장서서 달려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행정,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행정을 해야지 말로만 복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취락 구조를 유지해서 도덕사도 방지하고 도시에서 유학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촌 체험, 농사 짓는 체험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시에서 오는 나무집 손자지만은 내 손자처럼 돌보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의 공가가 어떻게 있습니까? 농촌의 공가는 아무 쓸모없는 공가가 우리 시각을 장애하고 그리고 흉엄을 대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바로 허물고 그 자리에 취락 구조를 과감하게 동그랗게 개선을 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함께 살면서 오손도손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땅은 전부 밭이 되고 우리 콩도 심고 상추도 심고 전부 논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밭을 그 허물어져 가는 집에 그 텃밭이 되는데 거기에 석류도 배도 심고 관리하고 유실수도 그러면 거기서 유실수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실수를 생산하면 제가 영어의 달인입니다. 얼마나 영어를 좋아했으면 외교통상부에 외교관을 하고 5대양 6대주를 외교협상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제가 필리핀 대사관에 근무했습니다마는 필리핀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에도 배를 수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한평에 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군에 다른 동네 배를 주라는 대로 다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주라는 대로 주는 돈을 우리 한평에다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배를 경작하고 유실수, 무화과 이런 것을 또 차 이런 것을 경작을 하면은 열대우 지방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남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제가 압니다.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달러를 벌어야 됩니다. 30억을 벌면 3만 명 우리 인구에게 얼마가 돌아갑니까? 1년에 100 몇만 원 돌아갑니까? 저는 빨리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사람당 1인당 100만 원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이고 5인 가족이면 500만 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을 못합니까? 저 윤석규는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무역진흥공사를 차려서 쓸데없는 군청의 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문화관광과, 축산과, 일자리경제과 두 개 합쳐서 무역진흥공사 차려가지고 달러를 벌어오겠습니다. 달러를 벌어와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두고 하고 싶은 역작입니다. 한평을 부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죽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사는데 기본적인 정주 여건의 첫 번째는 교육이고 의료입니다. 이 교육은 통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교육이 특화된 곳은 어느 전국에서나 학부모들이 짐을 싸고 이사를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평에는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그동안 명문으로 자리 잡은 학달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한 골프고가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도 유치한 레슬링도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아시설부터 지원 육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교육으로 특화된 도시, 이런 교육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평은 종합병원 하나도 없는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종합병원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종합병원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고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대선 때 많이 봤습니다. 대장동에 공영이익을 환수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다시 나눠줬다. 우리 한평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개발한다거나 국가산단 위주 개발도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 수익을 우리 종합병원 짓는데, 공공의료원 짓는데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교육과 의료, 정주 여건이 기본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여건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뭐 출근하고 다시 강주로 가버리면 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여기에 일자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도시의 생활 수준의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어떤 산단의 배후도시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차내의 이런 여러 가지 삶과 들의 어떤 그 자원을 이용한 전원형 공동주택을 우리 읍 중심으로, 또는 나산, 해보, 오랴 어떤 그 연계한 어떤 그 대규모,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그 급여를 좀 적게 주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급여를 적게 주는 대신 정부에서 주거나 교육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을 잡고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그 이 인구들이 증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광주형 일자리 취지입니다. 우리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에게 좀 돈을 가져와서, 정부 취지도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서 한평에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빨리 발빠르게 사실은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 사업으로 지금 국가 산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게 우리가 좀 매달리고 우리가 잘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조형 일자리를 성공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해서 하겠다. 단 정부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교육 문제도 해결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 기회인데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이런 것들을 잘 발빠르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180석 가까운 우리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잘 하기도 해야겠지만 국회에서 가서도 열심히 정말 이런 취지에 맞는 명분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만은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지만 그렇게 해낸다면 저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농촌 유학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전남 인구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군도 해보면에 두 가구가 들어와 있지만 타 시군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 마을 조성 등 도시의 학생들이 한평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할까요? 후보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농촌 유학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 아주 그 도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한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 그 자료를 보면 해남 북일 초등학교 같은 데가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도 폐교 직전이었지만은 이 유학 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지금도 한 50여 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평은 어떤 유학으로 오는 분들에게 어떤 꿀팁을 줘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첫째, 한평 나비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나비 축제장이라든가 자연 생태공원이라든가, 더군다나 이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유학을 오는 경우는 아주 아름다운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그 바탕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들의 그런 의지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또 하나는 또 골프 얘기가 나온다마는 우리 한평에 제가 군수를 할 때 각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건 뭐냐? 브라질에 가면 걸음만 걸으면 브라질 어린이들은 공을 채워 놉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우리 한평에서는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 골프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방과후 또한 그다음에 취미 활동 이걸 저는 골프로 저는 뭐 생활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유학생들이 야 한평에 가면 현장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가면 골프를 배울 수 있다. 또 우리 골프고 출신들이 레슨 프로들이 많이 배출했잖아요. 이런 인적 자원들까지 활용해서 하게 된다 한다면 여기에서도 일자리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차별화된 그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 한다면 우리 한평에 서울에 또 다른 각지에서도 유학생이 많이 저는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이 그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남이 21년에 55가구였는데 22년에 192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평은 2가구란 말입니다. 지금 다른 군에 보면은 이제 지원 사업을 뭐 가족 촬영에 뭐 40만 원, 60만 원, 뭐 이사 비용 지원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한평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소멸이기는 우리가 가장 선두에 앞서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발빠르게 어떤 그 조례라든지 또는 행정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준비하는 부분은 제일 꼴찌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지금 한 3배, 4배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학을 오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학생 혼자 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이거 준비가 잘 이것이 돼야 됩니다. 또 정주 요건에서부터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또 이제 외지에서 오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뭐 해남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폐교 살리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민, 관, 그리고 지역민, 또 이 폐교에 관련한 어떤 그 학교 모교, 동문, 기업, 뭐 고향사랑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플러스를 해서 해남 같은 경우는 폐교에 지금 정원을 20명을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족 단위로 오면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20명 모집에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가를 정말 심사해가지고 20가구를 뽑은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가구면은 벌써 그 인원이 가족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청 그리고 또 우리 어떤 그 이 한평군 또 지역민 예산이 부족하면 군수가 됐든 공무원이 됐건 정치인들이 모두가 뛰어들어서 그 모교의 어떤 동창이라든지 또 출향민이라든지 기업 쫓아다니면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해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이 유학 관련한 활동 플러스 또 이 작은 학교 살리기, 폐교 살리기 여러 가지 부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서 꼭 어떤 그 좋은 교육 모델도 만들고 또 어떤 그 지역의 인구 유입도 만들고 그런 교육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일자리 아까 뭐 어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유입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인구 유입에 대응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사회자분께서 2가구 왔다는데 200가구도 아니고 2가구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한평군에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 열악한 환경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절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뭐 한 자녀 가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없다든가 그러면 기숙사로 들어간 겁니다. 기숙사를 충분히 확보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한평에서 나는 신토부리 음식을 한평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그 학생들한테 건강히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아니 이 학교만 보내면 한평군에서는 아주 애들을 다 책임진다 할 정도로 그 정도 교육 시설이 좋아져야 되고 재정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초현대식으로 지산다는 겁니다. 요새는요 뭐 이렇게 뭐 적당히 뭐 지서갖고 뭐 숙식을 제공한다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안 맡깁니다. 하나나 둘난 자식 아닙니까? 저희들 시절 때 좀 뭐 구남매가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좀 열하게도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지만은 요새는요 한 부모 또 그렇지 않으면 한 자녀 한 자녀의 2부모 이러죠.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부모들은 바로 반대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농촌으로 데리고 올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데리고 오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자식이 시골에 간다. 그러면 시골에 우리가 전통적인 예의 범죄를, 동양의 예의 범죄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문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활용을 해서 영어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정년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교육 전문가고 군청 공무원이고 간에 아무도 나에게 1시간이라도 영어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서운합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지금도 CNN 뉴스를 듣고 미국 방송을 듣고 있고 영어 공부에 지금 날밤을 새고 있는 사람인데 정통 종합영어를 100번 읽고 코리아 헤럴드를 50년 이상 읽고 한평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는 100점이고 1등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영어에 미친 사람을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평에 가니까 전문가 그룹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예의범죄를 가르치는 분, 한문 선생님, 또 영어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수학 선생님도 계셔요, 한평에. 잘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다방면으로 공예품. 저도 한옥학교 1년 다녔습니다만은 제 사무실 오시면 제가 만든 작품 보여드릴게요. 뒤탁자를 보시면 뒤로 발라당 넘어질 정도로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꼭 구경 오십시오. 제 사무실에 오시면 꽃함도 보여드리고 그 티탁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손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원래 연장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해갖고 영암에 있는 한옥학교 다녀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쁜 티탁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꽃함도 만들고 매주 틀도 만들고 또 책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목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와서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 유학 제도가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 10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친환경 도시가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농촌 유학을 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체험을 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도로 갑니다. 이 농촌 유학 제도 자체가 6개월을 살다 가거나 1년을 살다 가는 곳이지 왔다 가는 곳이지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학교하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을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오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만들어야 되고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교육 특화 도시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요. 뭐 골프 중학교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골프를 하면 한평에서 골프 중학교로 하고 골프 고등학교까지 간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에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도시 어린이들이 6개월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인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학부모님들에게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골 경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대부분 군에서 농촌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듭할수록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우리 한평군에서 해보 모평마을에 농촌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평마을 주민들과 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들 모두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몇 가정이 못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촌 빈집을 정비해서 그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 마을에서 지금 주민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서 협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도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농촌 특성화 방안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유학생들과 그 가족은 한평이라는 지자체에 매우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 초등학교 학생들도 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유대 관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은 폐교 2기에 농촌 학교가 활성화되고 학부모들도 도농 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 한평 농촌 지역에도 활기가 뛸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 소멸 2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외 유치를 막고 타 시도 군 학생들이 한평군 내에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평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촌, 기농,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농촌 유학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근무하려 온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한평군청, 교육청, 각 사회단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미약하고 예산의 중복적 사용, 사업에 대한 책임 전가 등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이 한평군 미래교육진흥재단과 같은 민관학 거버넌스 플랫폼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기본인데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장소근 교육관님이 4년 전 취임하실 때 공약이 있었어요. 교육 공동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뭐 질의하고 제안하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1년에 도대체 몇 번이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나?
1년에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교육청의 군수님과 우리 교육자님은 도대체 1년이나 몇 번이나 만났을까? 매일 만나서 얘기해도 부족한데 1년에 몇 번. 이게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뿐만이 아니라 민관학 지역사회 협의체, 민관학 협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미래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주 재단에서 교육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 설립은 꼭 필요합니다. 참 그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가 아직은 절름발입니다. 이 교육자치, 이런 경찰자치까지 다 이루어지다 보면, 이루어졌다 한다면 아마 이렇게 유기적인 그 관계가 훨씬 더 활성화됐을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어떤 그 제도라든가 위원회를 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또 회의를 위한 회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겉도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저는 민간 기구들이 앞으로 우리 민간 단체들이 이런 어떤 저는 그 뭐랄까 민간 거버넌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요. 자, 군수, 교육장, 또 뭐 경찰서장, 의장, 임기가 되면 다 그분들 가잖아요. 그 모든 게 행정에다 맡겨놓으면 사람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분들이 사람은 리더는 바뀌어도 항상 그 원칙을 가지고 가게 되다 보면 한편 교육의 어떤 밝은 미래가 전개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예를 든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세계 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이제 뭡니까 그 연합국에서 와가지고 연합군들이 전부 오는 대로 다 항복을 했지만 딱 하나 교육 제도만은 절대 양보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독일이 그렇게 빨리 다시 재부흥을 하게 됐듯이 우리 한평도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이 교육 제도만은 정말 이 한평에 맞춤형의 이 어떤 교육을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부족한 부분은 벤치마킹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과 모셔서 초빙해서 특강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 나간다 한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도 너무 잘한 선택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평 군수를 후보로 예비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거 있습니다. 지금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기관이 유대관계가 안 됐다. 제가 한번 그 면에도 물어보고 군에도 한번 물어보고 경찰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각 면에 당신들이 지금 가장 서운한 것이 뭐이고 가장 면에 지금 미비한 것이 뭐이냐? 면에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이 뭐이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면 직원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이 고장이 그런 것을 안 해봤으면 가난한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뭐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안 해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뭘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해보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해보면 그냥 그것도 몰라 부른다. 본인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죠. 실질적으로 한평군의 이렇게 각 기관들이 뭐 유대가 안 되네 어쩌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이 많이 가면 유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이러잖아요. 백두산, 설악산 100번도 말로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 번만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평군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완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각 기관 간의 유대관계도 잘 되고 또 기관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 뭐부터 해보자 이렇게 하지 돈이 없는데 무슨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에 있는 그 공직자들 타대하고 싶은 생각 저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는데 안타깝죠.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번 질문은 상당 부분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군수로 있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과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면서 군정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가 저 꼴똘히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여지껏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거는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선하게 되면 군과 교육청 관련 단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유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우리 미래요, 희망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제안하신 미래교육재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심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평군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돈 걱정 없고 학생들만 공부만 잘하면은 대학 학자금 걱정 없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고 장학기금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매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군정을 임하면서도 제 스스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을 각 가정에서 키우고 가르쳤다면은 이제는 자녀들을 가정과 학교로 그리고 지역사회가 키우고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의 한평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들을 많이 배출시켜서 지역을 성장시키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한평군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삼 또 강조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의 핵심은 이 소통입니다.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러한 모든 주체들이 소통을 잘하고 좋은 회의체를 만들고, 이제 여기 표현은 이제 거버넌스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거버넌스 형태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일들을 항상 수시적으로 어떤 그에 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사실은 이제 한평이 재정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오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라든지 활동가의 어떤 이런 이 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이런 거버넌스 형태의 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잘 굴러가서 정말 미래 교육의 든든한 어떤 그 뒷배가 되고 뒷받침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좀 앞서 나가고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모델들이 다양하게 융합해 내고 그런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 모델의 이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한평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물론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역량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형식을 일단 빨리 갖추고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유관 기관 그리고 모든 주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제대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경제기업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요, 한평군청이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전문가는 군청 공무원입니까? 교육청에 계시는 장학사님이고 평생 거기 교육청에서 행정 전문가로 교육행정 전문가로 계시는
장학사님들이십니까? 군청 공무원이겠습니까? 군청 공무원이 교육 행정에 대해서 압니까?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해요. 나는 그거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오면 그리고 바로 교육청으로 배정을 하든지 중앙에서부터 왜 군청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군청에서 예산을 수시로 조절을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뭡니까? 쓰고 싶을 때에 적절히 돈을 쓸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소요 예산은 그 예산 가장 잘하는 집행부서가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처럼 행정에 관심도 없고 교육 행정에 관심도 없고 교육 행정이 뭔지도, 제가 사실 교육 행정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안 해봐서. 안 해본 것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이 잘 해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해요? 예산을 오면 100억이 왔든 1000억이 왔든 교육청에다가 배정해주고 지도 감독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지도 감독만 잘하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것만 감독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막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군청이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합시다. 교육청도 한편 군청을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한편 군청은 교육청을 지도 감독하면서 교육청은 한편 군청을 지도 감독 못합니까? 저는 평생을 행정 전문가로서, 행정의 달인으로서, 의사만 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40평생 가까이 행정만 했습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집행하는 부서는 전문가, 그 계통의 전문가가 가장 잘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죠, 상식. 그런 분들한테 맡겨놓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만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 됩니다. 아니, 군청은 교육청을 지시감독하고 교육청은 군청을 지시감독하면 안 됩니까? 서로 감시 감독을 해야 행정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짓 못하게. 자, 교육청도 군청을 지도 감독하고 군청도 교육청을 지도 감독한다면 서로 엉뚱한 일 못하겠지요? 이렇게 해야만이, 제 생각이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너무 획기적인 생각이라 아마 군청 공무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안양교도소 교도관, 한평엄다중학교 교사, 동사무소, 면사무소, 나주시청 회계과 총무과 문화공부 담당관실, 외교통상부, 경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대통령 자문실 외교통상부 외교관, 필리핀 대사관 근무, 5대학 6대주를 다녔습니다. 저는 정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제 명함을 길거리에서 드릴 때 반드시 아들이나 조카에게 뒤에를, 제 이력서를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자식들의 꿈이 커집니다. 자식들의 꿈이 커집니다. 제가 영어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도 영어로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의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강의도 했습니다. 호대, 전대, 초당대, 과학대,
서울 어디 경찰청 산하 저기 그 전주 예수대 1000명씩 한평 여중, 한평 고등학교, 한평 학다리, 한평 중학교, 한평 여중 제가 지금도 각급 학교 종교 사회단체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광교회만 해도 2만 명이 다니는 전남 광교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깨끗하게 해보자고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면 그것이 쓰겠습니까? 그것이 좋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이 복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2조 때나 고구려 시대 때나 아마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는 돈만 가지고 다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감시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될 때 행정도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이 돌아가요. 그렇게 돼야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돈이 낭비되어 버려. 숨어서 아무도 크로스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면 돈이 낭비되겠죠. 상상이 되시겠죠, 상상이.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한평군 교육청 보다가 군수실에 와서 군청에 와서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후보님들이 준비하신 질문을 후보님들이 직접 답하시는 순서입니다. 한 분 한 분 본인이 준비해 오신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의 기본은 인문 예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사실은 인문과 예술이 기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 도시 재생 사업도 인문과 예술이 결합이 돼야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모든 것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발 사업을 하는데 건물만 올리는 것이 사실은 개발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인문, 예술, 또 우리의 어떤 그 건강의 문제인 체육, 생활체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인문, 예술, 체육,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정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과 후 교육이 됐건 뭐 또 수준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전문가 어떤 그 초청 교육이 됐든지 간에 여기에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교육 문제는 저는 사실 정말 밖에 나가서 마음껏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예산이 부족하면 군수가 정말 이 장학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학생이 없어서 장학금이 어디에 쓰여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도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교육 문제에 어떤 쓰여질 데가 없는 돈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출향민도 그렇고 제가 기업인들을 만들어 보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내가 희사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청, 관 그런 분들 모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인문과 예술을 정말 기반으로 한 그런 풍부한 그런 이 교육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학생들이 자라나서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문화예술인과 더불어서 또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내면 문화예술이 기반이 되면은요 정말 전 세계가 한평을 달려볼 수 있는 멋진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을 갖고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혹시 어떤 그 미흡함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인문예술 그리고 또 체육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은요, 사실은 오지 말하게도요, 다른 지역에서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다고 하게 됩니다. 아니, 저 동네에 사람들이 행복한데 밖에 사람들이 부러워서라도 옵니다. 지금 도시재생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인문예술에 기반이 됐다면 우리도 즐겁게 가서 참여할 것이고 즐길 것이고 또 외지의 사람들도 와서 그런 문화를, 예술을 즐길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특기적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과 결합할 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또 결합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꼭 해서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국민의 문화예술적 소양과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있게 되겠습니까? 제가 참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 일생 일대에 정말 큰 봉사의 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얕잡아 보고 더럽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쓰레기를 줍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똥항에 똥을 푸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 재래식 똥항에 가서 똥 다 퍼다가 우리 감나무에다가 뺑 둘러서 해줬더니 바로 그 다음에 감이 3배로 커버렸어요. 그리고 해가리도 안 해요. 제가 똥을 다 퍼서 우리 감나무에다 줬다니까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똥은 거름이 최고로 좋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똥이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가죠. 그 똥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까워요. 그 똥이 아깝습니다. 똥이 거름이 좋은 거름인데 좋은 거름이란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풀 관리는 뭐냐면은 저같이 평생 영어 공부한 사람을 왜 활용을 못해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제가 참 원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향에 내려온 지 한평의 애교관이 나 아니고 또 있으면 한번 제 앞으로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CNN 뉴스를 듣죠. 미국 방송을 듣는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그것이 뭔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으로 활용을 해야죠. 지금 방송국에 근무하다 오신 분도 있고 한문 잘하셔서 예절 가르치실 수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기타 선생님도 계시고 색소폰 선생님도 계시고 또 농사 잘 지어서 딸기를 잘 경작하시는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서 가르쳐주면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왜 한평으로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평으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다 데리고 오도록 그래서 한평의 인구가 3만 명이 6만 명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전문가 풀을 운영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 한문 잘하는 사람, 기타 잘 치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래가 작문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래가 돌아가면서 수업도 해주면은 부모들이 한평에 가면 이렇게 전문가 풀을 운영해 가지고 애들을 잘 가르쳐줘서 한평을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 딸이 A 범죄를 깍듯이 갖추는데 저녁에 잘 때는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잘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는 느닷없이 한평 갔다 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큰 절로 하더라니까. 그런 소리를 들읍시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돈 안 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무슨 강의한다고 강사를 주라겠습니까? 정년퇴직 해가지고
제가 무슨 강사를 안 받아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제 머리에 들어있는 이 재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머리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 제 며느리는 영문학 박사고 제 사위는 캐나다 사람이지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 앞에서 영어 영자도 못 꺼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모든 공약과 제안은 주민들에게 들은 겁니다. 사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답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보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저한테 그래요. 영화관은 버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대, 3대로 늘려주세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 음대 애들은 또 마찬가지로 너무 불편해요. 바로 갈 수 있는, 광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를 더 늘려주세요. 너무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영광으로 광주로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놀 공간을 줘야 됩니다. 아동 청소년 종합복지문화센터. 무엇보다도 다른 예산보다도 확보를 해서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놀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조차 놀 곳이 없는데 어떻게 청년을 유입하고 어른들이 돌아와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까? 우선보다 무엇보다 시급한 아동 청소년 종합문화복지관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평이 경제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것이나 기가 빠졌다는 거죠. 기 빠진 곳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구례곡성 그러면 그냥 구례곡성은 한평보다 아주 못 산 동네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곡성이나 이런 곳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잘 사는 동네가 돼버렸다는 거죠. 한평이 가장 낙후된 동네로 이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평에 종합병원을 유치도 하지만은 제가 강주 전남에 있는 간호대 단과대를 하나를 한평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교, 강주대학교, 뭐 남부대, 뭐 송원대 이런 간호대 하나를 유치할 겁니다. 그러면 한평 캠퍼스가 되겠죠. 한평 캠퍼스의 간호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신 간호 단과대 명문이 되는 겁니다. 한평에서 졸업하는 중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그 간호대로 진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간호대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산출됐다 할 정도로 그 간호대가 될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나는 한평에서 태어났다. 한평이 내 고향이다. 어디 가서 품위 유지를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한평에서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요. 지금 저 올해 전남 보건고등학교에 있는데 이 학교가 굉장히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두고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어쨌든 간에 한평 간호대를 오려면 적당히 공부해서는 절대 못 옵니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병원이든지 간호대든지 학생들의 모든 편의시설, 한평이 옛날에 보통 이랬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다른 군에서 행시든지 사법고시든지 간에 2명, 3명 합격할 때 한평은 7, 8명씩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인재가 많이 나온 고향이죠. 그러나 한평이 이렇게 인재가 많이 나왔는데도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걸 열하겠다는 겁니다. 재정이든지 뭐 열하겠어 그러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교육도 충분히 인프라를 형성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 한평 군이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책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꾸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한평군 열악하는 재정이 학생들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포터 역할이지 국가에서 다 책임지라고 하랍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평의 인문, 예술,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고민 많이 해왔습니다. 전라도 시군 중에 유일하게 예술회관이 없는 곳이 우리 한평입니다. 체육시설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고요. 도민체전 하나도 치르지 못할 그런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스포츠 종합타운을 지어야 되고요. 또 예술단체나 각 사회단체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예술회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외받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K-팝이나 방탄소년, 우리 여러 연예인들이 국가를 빛내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더 활성화시키자는 저의 취지는 한평군만의 르네상스 구축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평의 사람들이 타 도시,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재능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평 군민 모두가 어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도 많은 어른들의 가르침도 받고 또 자기 재능 끼를 발휘를 해서 국가의 미래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인재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 이 가족들의 그 자녀들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단일 민족 했잖아요. 근데 단일 민족은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이 다문화 이 가족들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서 나는 이분들처럼 애국자도 없다고 봐요. 최소한 2명 이상씩입니다. 많은 분들은 뭐 4명도 막 5명도 이렇게 출산을 해주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거의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 사회단체가 손길을 뻗쳐야 된다. 그럼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뭐 학자금, 그다음에 뭐 명절 때 뭐 좀 선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떠나서 좀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내다보자. 나는 베트남에서 온 엄마라 한다 하면 엄마한테 베트남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나오게 되면 엄마의 나라로 유학을 보내자. 이것을 단순한 한 번에 학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지자체에서 안 그러면 그런 어린 꿈나무를 갖다가 우리는 후원회도 만들어야 돼. 정치원 사람들 후원회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베트남에 가서 큰 어떤 지도자로 또 어떤 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한다면 오히려 뭐 미국을 유학을 가고 뭐 영국, 독일, 미국 전부 이렇게 편향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런 어떤 인재들이 더 앞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엄마의 나라로 유학 보내자는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한평에서 제가 그 강산에서도 그것을 뭐 교육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다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초등학교 6년 과정을 3년 내지 6년을 담임 선생이 저는 전담을 해야 된다. 한 담임 선생이 매년 바뀌면 안 되고, 그럼 그걸 뭐를 하자는 거냐? 이 애들의 기본적인 교과 과정은 다 이수에 가는 것이고, 계속 A라는 학생의 적성이 뭘까? 재능이 뭘까? 이걸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 그걸 점검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그 독일 쪽의 교육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난 많이 배출되리라고 본다. 이게 바로 우리 한평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급 학교를 가더라도 그 독일처럼 엄마 아빠들의 어떤 뭐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엄마 아빠들 욕심으로 우리 아들은 의대 보내야 돼, 법대 보내, 이런 생각은 이제 과거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얘는 이걸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진로를 선택해 주자는 그런 교육을 저는 정말 구상해보고 실천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5가지 질문을 모두 답하는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분씩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한평 군민 여러분, 이상인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소멸이계천 한평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으로 인한
역의 유출 최소화가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간 제 급여 전액을 인재 육성 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뒤처진 한평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원 없이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에 쓰여질 지원을 마련을 제가 해낸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저는 공약으로 제시했던 한평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전체에게 대학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 학생들은 자긍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또한 한평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그동안 보여드렸던 이상익을 다시 선택해 주신다면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은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대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평방송과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면 가난한 줄도 모릅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받았으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양질의 교육이 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FBI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 안 되니까 좀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 유학도 이곳 한평에서 뭐 러시아 유학이든지 미국 유학이든지 중국 유학이든지 충분히 국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야 합니다. 한평에서 태어났어도 거의 강대국의 그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게끔 한평에서 해년마다 뭐 수십 명이 외국 유학을 국비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랍니다. 한평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자부심이고 항상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랍니다. 한평으로 오십시오. 모든 걸 한평에서 책임집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22개 시구를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행이나 뭐 제도는 예산이 확보가 우선입니다. 우리 한평이 참 열악합니다. 현재 무상교육, 무상급식 해서 한 11.3%, 8% 정도 되는데요. 5% 예산 무조건 증액해서 더 투자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지원이 이런 예산 지원만이 교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서 교육이 행복한 한평, 백년지대의 명품 한평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한평의 민간 이 거버넌스가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제 우리 한평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내 아들, 딸이고 내 손자, 손녀라는 그런 마음으로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난 12년 군수를 하면서도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제 아들, 딸, 제 손자, 손녀라 생각하고 이런 우리의 새싹들을 키워서 앞으로 각계각층에서 우리 한평인으로서 큰 제목들을 많이 배출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비군수 이석형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는 온숙한 리더십을 가지고 한평을 화합을 하면서 끌어나가겠습니다. 한평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평 국민 여러분, 한평만이 왜 썩었습니까? 왜 한평만에 바지락이 사라졌습니까? 왜 한평만에 전어가 없습니까? 왜 한평만에 짱어가 없습니까? 왜 한평만에 전어, 낙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물을 흐렸습니까? 원자력 발전 아닙니까? 거기서 폐수가 나와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생물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풍문에 의하면 영광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15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광은 100억 받고 우리도 피해가 많은 게 50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아, 50억 안 준다면 좋습니다. 제가 칠산대교 밑에를 막겠습니다. 1조가 들어가든 2조가 들어가든 제가 예산실장이고 다 내 후배들입니다. 예산 재경부에 지금 현재 장관도 저거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방에 근무했던 후배들이요. 거기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그 후배들을 활용해서 예산 갖다가 거기 막고 물 깨끗하게 하랍니다. 저기 해제 쪽으로 물 터가지고 그러면 태평양 목포 바닷물이 들어오면 하룻밤 사이에 낙지가 손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손불에 목포 어시장 같은 어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여수 어시장 같은 백호동이 울리는 어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횟집도 수백 개의 횟집이 생기고 그러면 제가 항상 농담처럼 말하는 게 한평군이 2개다. 한평군이 있고 손불군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불군민 여러분, 손불면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이 곧 우리의 소득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한평 읍내에서 쓰는 게 8, 90%가 되죠. 여기서 밥 사 먹자. 여러분 미국 서울 가서 밥 사 먹습니까? 여러분의 소득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소득이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이 주인을 눈치 보게 하는 정치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눈치 봐지 마십시오. 누가 한평군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정말 국민들을 잘 모시고 일할 수 있겠는가만 생각해 주십시오. 못하는 거 있으면 채찍질 해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정치가 정말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지 않도록 또 국민들께서 관심과 여러 가지 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지적해 주십시오. 다른 후보님들과 함께 정말 화합하면서 손 꽉 잡고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내놓겠습니다. 제가 드린 모든 이런 것은 다른 후보들과 함께 누가 앞으로 군수가 되고 도의원이 되고 군수가 되든 군의원이 되든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으로 한평의 발전을 꼭 추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 소멸 대응 한평교육 100년 발전 방안에 답하다 한평군수선거 예비후보 초청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